이제 막 30대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이 재미가 없고 쳇바퀴 같이 굴러가는 지루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하면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0대가 되기 이전까지 어떻게 보내야 후회하지 않고 30대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고민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재미가 없고 쳇바퀴 같이 반복이 되고 회사는 지루하고, 이 사실을 사장님이 아신다면 정리하실 것 같네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셔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에서 온 30대에 들어선 청년입니다. 직장 지금 들어간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6년 차입니다. 오래되셨네요. 6년 차. 네.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직장 생활? 처음부터 좀 지루했어요? 처음엔 재밌었습니다. 얼마 정도? 한 3, 4년은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3, 4년 재미있었던 건 그것도 좀 오래 간 건데, 네. 갱년기가 언제부터 오던가요? 안 와봐서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직장의 갱년기. 진짜. 직갱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조금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검찰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말투가. 어떤 일 하는지 여쭤봐도 돼요?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이시니까 계급이 어떻게 되세요? 대위입니다. 저 오늘 저희 회사에 매니저 한 분 구하는 공고를 내려고 생각하고 왔는데, 남성분일 수도 있고 여성분일 수도 있는데 여성분은 군 출신을 우대한다고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뽑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한 분 더 이제 채용 공고를 하는데, 1번으로 보는 게 뭐냐면요, 전 직장 몇 년 다녔나, 그게 딱 1번이야. 어느 학교 출신인가 아무 의미 없고, 종교도 의미가 없고, 뭐 지역도 의미가 없고, 전 직장을 몇 년 다니셨나. 그래서 엄청 좋은 직장이라고 해도 뭐 6개월, 1년, 1년 반, 뭐 2년, 그게 너무 잦으면 그분은 또 이렇게, 이거는 어렵다. 이제 같이 매니저로 일하는 저희 식구들은 그 전에 있었던 분은 한 직장 10년 다니신 분, 최근에 오신 분은 7년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제일 생각하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한 직장을 5년 이상 다니는 것이 너무 쉽지 않다. 이건 너무 어렵다. 야, 한 직장을 5년, 7년, 10년? 와, 그러니까 이게 5년, 7년 어렵다니까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직장이라는 게, 저는 이 일을 한 2, 3년 됐더라고요. 똑같은 이 일을. 아마 저는 돈이 많았으면, 모아둔 돈이 있거나 부모님이 돈을 막 이렇게 쟁여서 줬으면 한 2, 3번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을 하기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게 100%가 안 돼 버렸으니까. 저는 만약에 경제적으로 제가 현금 따발 이만큼 있었으면 한 2, 3번은 그만뒀을 것 같습니다. 파리로 가서 미용실을 차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파리 고객님들 만나서 봉수 컷.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한 일을 10년을 한다는 게 진짜 너무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1번, 인생은 3단계래요. 심리학자에 의하면 1단계, 열정기. 불꽃처럼 막 하고 싶은 때가 있대요. 신나고 막 다른 데 가도 거기가 생각나고. 근데 보통 인간은 그 열정이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대부분의 열정은 그 불꽃이 식는데요. 그리고 2번째 단계로 돌아서는데 그거를 권태기라고 한대요. 전에 의미가 있었는데 지금 의미가 덜하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 대희님은 지금 그 2번째 단계에 들어온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매우 긍정적인 사인은 뭐냐?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직면한다는 거예요. 이 광장에서.
군부대 지금 상사님들이 보통 이 강연 많이 보고 있는데 약간 지뢰 밟았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걸 지금 어떻게 뗄지는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돼 지금. 근데도 이걸 직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축하드려요. 보통은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부인해요. 저는 부인하진 않았지만 인정하지 않고 직면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의 순수한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을. 그리고는 혼자 속으로 되게 서글퍼하는 거죠. 아, 내가 정말 국가의 부름을, 나는 정말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이런 내 나름의 돈만 벌기 위한 그게 아니라 사명감이 있었는데 어느 날은 그 사명이고 나발이고 너무 힘드네. 부대 또라이 새끼들 천지고 아주 그냥. 어느 날 그런 날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직면한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근데 세 번째 단계가 있대요. 그걸 성숙기라고 하는데 불로 치면 불꽃이 지나고 밑에 빨간 숯불이 남은 거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단계로 갈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지난 6년 동안 정말 몸에 좋은 습관이 쌓여 있을 거예요. 대위님한테. 다른 일 뭘 해도 잘할. 그럼 글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두 가지를 추천할게요. 1번,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조금이라도 내가 의미가 있어 하는 일인가. 두 번째, 흥미 있으면 더 좋다. 그래서 의미와 흥미, 그게 미인의 정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쁘다고 처음엔 예쁘다고 막 이렇게 막 된다고요. 그 예쁘다는 게 뭐냐? 사람들이 직장 들어갈 때 예쁜 직장이 있어요. 화려한 직장. 막 은행 들어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면접 볼 때 합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막 그러면 뭐 은행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5년 지나면 기둥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또라이들이 제 번호표를 많이 뽑습니다. 로테이션인데. 그래서 처음에는 고객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됐다가 나중에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샷다 내릴 땐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열정 지나고 권태가 올 수 있죠. 그렇지만 5년, 6년 정말 진실되고 순수하게 하셨죠, 대위님? 네. 그러면 그 기운은 대위님 몸에 설정값으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 불꽃이 지나고 나서 더 숯불처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는 생각해서 또 우리의 의미와 흥미를 찾아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살다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는 운동을 하라고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 몸매를 가꾸라는 거냐? 아니요. 체력을 길러라. 그리고 체력을 기르고 나서 그때 선택해라. 지금 선택하지 마라. 체력이 떨어질 때 무언가를 선택하지 말자. 직장을 옮길 수 있어요. 언제 결정하냐? 체력을 기르고 나서 체력이 괜찮을 때 그때 결정하자. 체력이 떨어지는 날 뭐를 결정하지 말자. 어떤 분이 저한테 자살하고 싶대요.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요. 그래서 제가 기왕 죽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죽자. 근데 바로 죽지 말고 제가 추천하는 거 꼭 한번 하고 죽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그래서 체력을 기르고 나서 죽자 그랬어요. 그래서 땀날 만큼 운동을 일단 하자. 여러분, 땀날 만큼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샤워하고 죽고 싶어요. 왜냐면은 너무 찝찝하잖아요. 좀 죽기가 그래. 그럼 이제 샤워를 하잖아요. 배가 고파. 왜냐면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그럼 이제 맛있겠어요, 웬만한 게. 그럼 이제 먹고 죽자. 이제 먹고 죽고 싶어요, 배가 고프니까. 그럼 이제 맛있게 먹잖아요. 졸려. 그러면 한숨 자고 죽자. 한숨 자잖아요. 잠이 잘 와요. 왜냐? 몸을 썼고 샤워를 했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잠이 잘 와. 그럼 어떻게 되냐? 알츠하이머 분해 물질, 인간의 몸에서 언제 나오는지를
최근에 과학자분들이 밝혀냈어요. 깊은 수면을 취할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는 양질의 수면을 취하면 똑같은 상황을 다른 시선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 결정하는 것도 괜찮다. 근데 그때도 막 죽고 싶다. 그럼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몇 번 하잖아요. 자기가 죽어야 되겠다는 문제가 또 nothing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갑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살자, 어떻게 이렇게 돼요? 그거 쉽지 않아요. 뇌를 조금씩 이렇게 우회해야죠. 그러니 대희님 추천드리건대 체력을 기르고 나서 결정합시다. 체력을 기르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1번 권태기가 지나가고 성숙기가 들어가든지, 2번 내가 군 생활에서 6년 동안 쌓은 그 몸에 난 길이 다른 무언가에 장착이 될지. 그리고 어떻게 첫 직장이 자기의 영원한 그게 되겠어요? 쉽진 않죠. 최근에 헤어지신 분 계신다면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 어떻게 처음 만나가지고 평생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만나시고 일이 있다면 또 그것도 받아들이고 조금 있다 또 다시 마음을 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전 사람을 잊으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건 비추입니다. 그 기간이 3일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직장이 그렇지만 대한민국은 휴전 국가인데 군인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다 국가 지켜서 국민들이 또 살아갑니다. 짧게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의식의 흐름대로 살고 있습니다. 센 자존심, 높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예민하고 욱하는 성격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거 전에 제가 교도소 강연할 때 메시지들이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밖에서 받아본 건 처음이네요. 부록의 나이에 6년 연애의 마침표를 찍고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위로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용기를 내서 혼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이 몇이죠? 40이요? 제가 몰라서 물어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죠? 재밌게 하려고 물어본 겁니다. 네, 우리 부록 40 어디 계세요? 그 40 정말 많지 않은 건데 너무 젊은 거예요. 어디 계셔요? 갔다고요? 아니. 다시 주세요. 다시 주실게. 근데 센 자존심, 높은 열등감, 낮은 자존감, 예민하고 욱하는 성격, 너무 놀랐어요. 제가 만약에 30대에 누군가에게 용기가 있었다면 이렇게 제 자신을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전 착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자존심이 셌던 것 같아요. 딱 제 30대를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30대 중후반까지 상당히 이런 느낌이 저한테. 근데 그때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지도 못하고 인정도 못하고 그냥 그런 엉망진창 범벅인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엉망진창인데도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또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경우도 또 있죠. 6년 연애를 하고 마침표를 찍었답니다. 이분이 만약 계시다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힘이 없다면 힘이 없는 채로 조금만 있자. 이겨내려고 하지 말자. 자빠져 있어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같이 비 오는 날 길에서 자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은 척하고 잠깐만 좀 있어요 그냥. 갑자기 일어나려고 그러면 사고 난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자빠질 때가 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벌컥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래요.
이미 몸이 힘이 붙이기 때문에 갑자기 못 일어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조금 넘어진 채로 읽자 1번, 2번.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뭘 해야 될지 모른다면 체력을 기르자. 억지로. 근데 잘하려고 하는 거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결정은 체력이 좀 올라오고 나서 하자. 중요한 결정은 체력이 있을 때 하자. 이별이든 이직이든 뭔가를 옮기는 것은 체력이 있을 때 하자. 그리고 체력을 기르자.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 같이 강연장 말고 체력을 기를 수 있는 곳에서 클럽으로 한번 만나볼까 생각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옥 선생님. 어느 순간부터 제 인상의 컬러 TV가 흑백 TV로 바뀐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기쁜 일에 잘 웃고 슬픈 일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는데 지금은 기쁨도 슬픔도 모두 같은 회색 톤으로 보입니다. 흑백으로 바뀐 이 TV는 다시 컬러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이게 중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겪는 변화일까요? 저는 이 엽서를 보고 거의 작가님이 쓴 것처럼 너무 내용이 좋더라고요. 선생님 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주거래은행이 어디예요, 선생님? 앉아서 해도 되나요? 예, 앉아서 해도 됩니다. 저는 그 베이커리 카페 아니 은행 어디 이용하시냐고요, 선생님? 우리은행 거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여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황재성 씨랑 굿 시스터즈라는 유튜브 프로그램하고 작은 커머스 회사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가 왜 그걸 시작하게 됐냐면 황재성 씨가 오늘부터 황재성이라는 채널을 해요. 그래서 거기 제가 2번 나갔어요. 근데 왜 나갔냐면 출연료도 안 주더라고요. 저하고 재성 씨하고 둘이 얘기한 게 2개 올라가 있는데 그게 조회수가 보통 높아요. 근데 댓글도 엄청 많아요. 근데 댓글에 보면 되게 재미난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김창옥의 영상을 정말 많이 봤지만 황재성하고 같이 있을 때 김창옥이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제 그래서 이제 말이 잘 통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제가 일부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재성 씨랑 있을 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저의 모든 게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는 축복만 하잖아요. 황재성한테는 저주도예요. 거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제 어깨와 머리에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은 커머스 하는 회사를 하자. 그러면은 브라더, 뭐 브로맨스, 뭐 이런 거 아무리 했는데 뭔가 제목이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황재성 씨가 형, 근데 우리는 브라더라게 뭐 하기보다 우리는 만나면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시스터 같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주식회사 자매님 이거 어때? 그래가지고 회사 이름이 시스터즈가 됐어요. 제주도에서 제가 한 달에 일주일을 사는데 제주도에 여행지에 가잖아요. 와가지고 여행 와가지고 제일 말 많이 하고 서로 재미있는 대상인들이 누굴까요? 여자끼리 간 분들이에요. 야, 그래,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시스터구나. 그래서 이제 회사 이름도 굿 시스터즈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계속 그런 글이 나와요. 황재성과 함께 할 때 김창옥이 제일 편안해 보인다. 그게 엄청나게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고 결혼하고 여러분 애 낳죠. 세상은 심각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러한 친구를 두었더라. 그래서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보통 소개하세요라고 할 때 뭐 어떤 일 하세요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뭐라고 물어본 거예요? 주거래은행이 어디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약간 도라이들이 하는 질문이잖아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선생님 어떤 일 하셔요? 저는 베이커리 카페 컨설팅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얼마 하셨어요 그 일을? 정확하게는 한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럼 한국에 막 빵집 이런 붐이 일기 이전에 하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파리바게뜨나 이런 뚜레쥬르가 한참 생길 때부터 업을 했었으니까요. 언제까지 세상이 컬러였다가 흑백으로 왔어요, 최근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큰 아이가 이제 집을 나갔을 때, 에? 네, 그러니까 뭐 삐뚤어져서 나간 게 아니라 아. 이제 나이가 차서 아. 독립을 했을 때. 근데 선생님 조금 혼나야 된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아요? 뭐 아내분이라든지 아내분이 어떤 재질을 잡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딱 한다든지. 맨날 혼납니다. 아, 그 네. 맨날 혼나요. 여러분 결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혼나고 싶은 사람은 해. 아, 그러면은 아이가 이제 커서 독립을 했는데 아, 어느 순간 자녀였다가 형제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언제나 내 품속의 자녀였는데 아, 마치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아, 그냥 어느 순간 그냥 여동생이 된 것 같은.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는 도대체 뭘 추구하려고 살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때 그 흑백 TV라는 느낌도 같이 왔던 것 같아요. 그게 몇 년 전이에요? 그러면? 23년 된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창업을 한 지도 한 2년밖에 안 돼서 창업할 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동시에 왔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분도 같은 일을 하세요?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혼도 많이 내시고 또 도와주시고. 따님하고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어렸을 때는 가장 무서운 아빠였고요. 아,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그렇게 가다가는 너 나중에 절대 딸하고 친구 같은 사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제 사춘기 이후로는 많이 좀 관대한 아빠로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렇다고 해서 뭐 대화가 엄청 많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아. 저 나름대로는 좀 재밌는 아빠라고 생각은 했었죠. 따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이 조금만 길어지면 좀 싫어합니다. 아, 그러면 재밌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재미있게 오래 말하면 더 좋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오래 하면은 또 따님 입장에서는 잔소리로 듣게 되고 아빠가 했던 말 또 하고 아빠 입장에서는 중요한 말을 강조하면 여러 번 하거든요. 근데 아버님 혹시 직업이 시인 아닌가요? 지금 뭔가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시적이거든요. 친구가 많았는데 줄었다. 작년에 첫 시집을 냈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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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아, 그래요? 시집을 냈어요? 제가 이제 한참 방황했던 30대에 썼던 일기들을 모아서 이제 첫 시집으로 냈습니다. 그 시집 광고라도 좀 그래도 하세요. 시집 이름이 뭐예요? 묵묵히 타오른 시간들이라는 제목이고요. 묵묵히 타오른 시간들. 30대를 타오르다가 지금 혹시 50대가 되셨나요? 이제 40대 후반입니다. 저 형이라고 할 뻔했는데 지금 많이 타올랐어요. 얼굴이 제가 보기에 지금. 지금 얼굴은 20대 후반에 완성됐어요. 형이 말하면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네 정말. 내가 몇 살이나 많은 거야 지금. 요즘 그래도 자존감 많이 회복하고 살고 있습니다. 남자들이 이 40대 중반이 되고 40대 후반이 되고 50대가 되면 확실히 젊었을 때 자기가 뭐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본 없는 객기에서 뭔가 몸도 좀 달라지고 정신도 달라지고 주변의 반응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뭐가 변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선생님한테 너무 축하드리고 싶은 첫 번째는 내가 내 삶이 전에는 컬러였는데 지금은 흑백으로 됐다는 것을 인지하는 힘을 갖고 계신 거. 두 번째, 그걸 인정하는 힘을 갖고 계신 거. 세 번째, 그것을 이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그 흑백에 내가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인지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영향만 받고 그걸 고백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최소한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자기 힘이 있기 때문에 인지하고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까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말대꾸까지 형한테. 나는 그거 진짜 우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나 6학년 때 코 흘리면서 입학했던 동생이 6학년 형한테 말대꾸하고 상상할 수가 없었어. 그렇지만 그 모든 힘이 다 있고 너무 좋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제가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한국 남자들이 4, 5, 60대 제가 20, 30대는 잘 모르겠는데 4, 5, 6, 70대가 되잖아요. 다른 남자 말을 잘 안 듣고 종교도 잘 안 믿고 어떤 지도자의 말들이나 책을 잘 안 보려고 하는 것들이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흔히 말해서 국민학교 다닌 남자들이 있어요. 국민학교 다닌 남자들은요, 국민학교 때 선생님한테 쳐맞았어요. 잣대로도 맞고 당구바따로도 맞고,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면 선생님한테 쳐맞고 선배한테 또 쳐맞고, 그리고 나서 군대를 가면 선배한테 또 쳐맞고, 그냥 계속 쳐맞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에 나와서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회에서는 가장 센 게 있는데 그건 뭐냐? 바로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에 대한 질서가 거의 계급 수준보다 더 높게 있어요. 근데 아닌 척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남자들이 권위주의자들에게 너무 권력과 위력으로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살 이상 먹고 다른 남자에게 내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인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플렉시블하게 사고를 갖추신 거예요? 형한테 말대꾸도 하고.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플렉시블한 건데. 말대꾸하다 많이 맞았죠. 아, 안 맞으려고 거짓말하다가 더 맞았는데 그게 좀 단련이 돼서 그런 게 아닌가. 아니 나는 지금도 좀 맞았으면 좋겠어 형한테. 내가 지금 50 넘었지만 나 우리 동생 때리고 싶어. 우리은행 고객인 우리 동생. 기왕이면 손으로 때려주세요. 영광일 것 같습니다. 이거 봐, 말대꾸를 끊이지를 않아. 형이 말을 하면은 그냥 형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잖아. 그런 게. 나 아내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 나 진짜. 어때요 아내분? 재밌어요. 아 재밌어. 아 부부 잘 만났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되게 희망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데 그 희망은 뭐냐? 우리가 딸하고 아버지하고의 관계, 딸하고 어머니하고의 관계도 시간이 딱 끊기면 끊어지는 집이 있어요. 그거 왜 그랬을까요? 부모하고 자식으로 지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가 필요한 때가 있어요. 부모가 필요 없을 때가 와요. 서서히 부모의 전통적 역할이. 그러면 이제 아이는 부모가 필요 없다고요. 근데 부모는 계속 또 부모 짓을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알아서 한다고. 목소리도 이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레가토 하지 않고 알아서 한다고. 나가라고. 이렇게 목소리가 이렇게. 자, 근데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크면서 부모를 멀리하고 누구를 가까이 해요? 친구를 가까이 하죠. 그러면 결국 적정하게 좋은 관계를 부모와 자식이 맺으려면 무슨 관계로 가야 돼요? 친구 관계로 가야죠. 그걸 100%는 아니라고 해도 친구 관계를 10%, 20%, 30%, 40% 가져가지 않으면 아이들은 부모가 필요한 그때가 떨어지면서 자기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세계를 막 살다가 언제 부모가 다시 보이냐? 지가 겁나 힘들거나 지가 결혼을 해가지고 지가 부모가 된 날 그때 부모가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부모는 일찍 돌아가시는 분은 일찍 이미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만약 아이들과의 관계를 원한다면 100%는 아닙니다. 막 갑자기 애들한테 가서 너 아빠 나 친구처럼 오늘부터 아빠한테 말까? 그냥 우리 친구야. 그러면 친구는 뭡니까? 라고 하면 늘 말하지만 1번 그의 짐을 내 등에 지는 게 친구. 교육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너 그래? 그럼 그 짐을 내가 좀 질게. 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아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반영해 주는 거. 근데 부모는 야 내가 좋은 거니까 이걸로 해. 그거 아빠가 안 해봤을 것 같아? 아빠가 다 해본 거야. 아빠가 빵 20년 해봤어. 다
아빠는 냄새만 맡아도 이 집이 될지 안 될 집인지 다 알아. 아빠 엄마는 너희한테 좋은 걸 주려고 그러는 거야. 다 해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후회하고 실수할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소한 일이라도. 뭐 예를 들어 딸이면 뭐 우리 딸 그 새엄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런 사소한 것도 물어봐야 돼. 뭔가를 하더라도 물어보고 결정하는 게 좋은데 이제 부모들이 되면 보통 묻지 않고 자기가 다 답을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주체자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실수하고 실패하고 조금 후회를 하더라도 그걸 교육의 값으로 지불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는 주체자가 되고 내가 저 사람과 같이 댄스를 한다라는 그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교훈을 주려고 하지 말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아버지가 바른 길로 살면 가장 그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라는 거지 앞모습으로 보고 자라는 게 아니니까 가까운 사이는 웬만하면 말을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2, 3년 전에 창업하시면서 그 힘든 거랑 아이의 그거랑 나는 전통적 아빠 역할을 잘한다고 성심껏 해왔는데 애가 치고 나가네. 그리고 완전 모두를 바꿔버리네. 이게 뭐지? 보통 감성을 가진 남자는 그때 TV가 흑백으로까지 가진 않아요. 근데 우리 남성분은 시인의 감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 흑백으로 간 것 같아요. 보통 아빠들은 그렇게 안 하거든요. 보통 아빠들은 막 애들이 그렇게 하면 그냥 좀 술 몇 번 먹고 산에 도토리 주우러 이렇게 다니고 이제 막 평행봉도 막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렇게 나는 자연이다 보고 막 행복합니다 막 이런 거 보고 막 이제 좋아져 버려요 그냥. 언제 본인 안에 시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30대 방황할 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30대. 가족들한테 얘기하는 건 창피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사는 사람 많은데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그럼 과연 이걸 누구한테 얘기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처럼 GPT가 있으면 걔랑이라도 놀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항상 제 시 쓴 시간이 새벽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술 한 잔 걸치고 그걸 쓰고 죽인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간 거죠. 네, 제 안에 좀 응어리 져 있던 것들을 좀 어루만져 주는 그냥 과정들이었는데 그걸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뭐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데 쭉 그냥 펼쳐놨던 거를 집사람이 한번 시집으로 내보는 게 어떠냐라고 해서 제 시집은 특이하게 몇 월 며칠 몇 분 시간이 적혀져 있습니다. 나중에 이 시집 2권 나올 때 빵 굽는 시인이라고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글 굽는 시인이라고 해도 되고. 그리고 이 책 잘 되면 나 좀 생각해 줘요. 나 진짜 그냥 넘어가면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저희 우리. 하남시에서 빵집 운영하고 있는데 한번 꼭 놀러 오십시오. 아니 그냥 보내줄 순 없어요? 주소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말대꾸하지 않고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성분이 얘기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러분도 어쩌면 자기가 어떤 기질인지 잘 모르고 우리는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저보고 해병대에 나온지 잘 몰라요. 다 면제 같대요. 근데 제가 왜 해병대를 갔냐면 내가 어려서부터 너무 겁도 많고 눈물도 많고 마음이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는 세상을 살기가 힘들 텐데 그래서 나는 강한 데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해병대 갔는데 또 눈이 크다고 또 때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눈 이렇게 해야 돼? 근데 그 고도로 훈련이 힘든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거나 뭐 그런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많이 신경을 쓰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기질이구나. 근데 그걸 모른 거죠. 그리고 그런 기질이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거기다 감성도 발전해 있고 그러면 또 위기를 잘 알아내고 그럼 자주 불안을 느낄 거고 그럼 불안을 느끼니까 불안하지 않은 척 연기를 하든 가면을 쓰든 뭐 또 아니면 직면하지 않든 막 이런 문제들이 막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 뾰족한 대답은 없지만
지금 선생님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들으시면서 혹시 저와 같은 기질이라면 여러분도 말없이 말을 하실 거예요. 아, 김창옥도 저렇고 또 말대꾸 많이 하는 저 빵 굽는 아저씨 시인님도 그렇고 아, 나도 그렇고 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이것을 한 번에 끝내려고 하지 말고 또 살다가 또 한 일주일 있다 한 번 또 듣고 또 일주일 있다 한 번 또 듣고 그러면서 뭔가 물이 흘러서 결국 자기의 위치로 가듯이 가겠죠. 손바닥 뒤집는 구원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손 잘 드셨다고 생각하고 글도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글이 무슨 작가님의 글 같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가. 내 삶이 전에는 흑백이었다가 지금은 거꾸로구나. 더 웃어요. 더 비웃어요. 그냥 막 신나게 웃어버려. 그냥 안에 암 다 죽어버리게 그냥 신나게 남 비웃을 때 기분 좋거든요. 전에는 내 삶이 컬러 TV였다가 지금은 흑백이 됐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진에 관심을 가져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 지 한 2년이 됐는데 아직 사진기를 사지 않았어요. 근데 사진만 알아보고 있어요. 사진기만. 근데 흑백을 찍고 싶은데 사진가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진짜 카메라를 잘 만드는 회사만 흑백 전용 카메라를 만든대요. 정말 카메라 기능이 좋은 회사만 흑백 전용 카메라를 출시한대요. 그래서 1번, 내 삶이 흑백이 됐다면 어쩌면 정말 삶의 정수를 담아낼 때가 왔는지도 모르겠다. 나 진짜 이 얘기하고 지금 소름 돋아버렸어. 나 이거 아다리 걸린 거 아니에요, 나 진짜. 그리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든 카메라는 원래 흑백인데 거기다 색이 들어오는 거래요. 근데 그 흑백, 좋은 흑백에 어떤 색을 넣느냐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제 계속 컬러였던 것보다 내 삶이 흑백이 됐다는 것은 삶의 정수를 담아낼 수 있는 연륜과 상황이 되신 것 같아요. 아이도 낳아보고 아이랑 즐거워도 봤는데 아이가 나를 밀어내는 느낌도 느껴보고 뭔가 내가 남은 컨설팅을 잘해주는데 내 거를 하려고 할 때 또 그것만큼 바로 또 연결은 초반부터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그때 사실은 시가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는 엑기스 같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색이 입혀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또 다른 색이 입혀져요? 그것을 조금 더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을 하나 소개할게요. 그게 뭐냐? 이건 모든 사람에게도 통용되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계획이 세워지신 게 있죠? 난 이거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딱 생기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라고 말하냐면 체력을 기르라고 그랬어요. 몸매를 갖거라가 아니에요. 운동을 해라도 아니에요. 뭐예요? 체력을 길러라.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바로 그 즉시 체력을 길러라. 2번, 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체력을 길러라. 그러면 삶이 너의 몸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주기 시작할 거다. 그러니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체력을 기르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체력을 길러라.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오늘 마치고 뛰어가요. 하나면 뛰어갈 수 있어. 삶이 흑백으로 바뀌셨다면 우리가 삶의 정수를 볼 그때가 온 것 같고 여기에 그 다음 색깔이 또 입혀질 겁니다. 그리고 흑백 위에 쌓여진 컬러는 이전의 컬러보다 훨씬 깊이가 뛰어날 겁니다. 나 진짜 이 얘기하고 내가 지금 소름 돋아버렸어. 나 오늘 소름 2번째 돋아. 매우 현실적인 엽서가 왔습니다. 99년 아들 의대를 진학하셨답니다. 00년 아들 치대를 진학하셨답니다. 강남에서 교육 하나 바라보고 자녀를 키운 다둥이 엄마랍니다. 03년생 딸이 연극영화과를 진학했는데 자기 길이 아닌 것 같다며 휴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만 하면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을 모두 말하려 하지 말라고. 그건 엄마 욕심이라고. 딸과 친해지고 싶은데 무건수행 중이랍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무건수행 중이신 스님 어디 계실까요? 처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 결혼 기일이라고 부르거든요. 결혼 기일? 옛날에 너무 좋아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뭐 저렇게 신혼여행 갔다 오신 분한테 너무 해드리고 싶은 말이었는데 아니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지금 행복의 지금 축제인데 지금 하지 말아 주십시오, 어머니. 네. 네, 그냥 다른 말만 해 그러니까 주십시오. 제 딸한테 집중해서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오늘 나 사실 너무 같이 오고 싶었어요, 딸한테. 그래서 딸하고. 일단은 둘은 예매를 했고 막판에 한 자리가 남은 게 몇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너도 같이 가지 않을래? 했더니 자기는 오늘 뭐 무용 또 간다고. 그 오빠들이 되게 잘 됐으니까 뭐 얘도 잘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셋째가 되게 그 진로를 헤맸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피아노를 쳤다가 그 어깨가 좀 아파서 수술을 해서 또 그때도 꿈이 한번 어그러졌고, 그리고 또 이제 사진을 좀 배워보게 했더니만 또 그때 입시가 뭐가 겹쳤는데 어느 학교 그 사진학과가 고등학교가 그게 없어진 거예요, 딱. 그래서 또 다시 헤매다가 그러다 결국 게임 중독에 빠져서 거의 몇 년을 그렇게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을 잠깐 갔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영어도 배워오고 예쁜 딸로 키우고 싶었는데 그 홈스테이에서 영어를 안 배우고 경상도 사투리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딸이 뭘 하겠다는 겁니까? 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연극영화과를 가긴 갔으나 이 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음악을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음악 학원을 다니는 것 같고, 또 무슨 또 오스트리아에서 무슨 무용 페스티벌 같은 게 있나 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또 준비하고 있고. 그 돈은 뭘로 합니까? 저희 돈으로 하고 있죠. 저희 셋째 아이의 주장은 그거예요. 네가 낳았으니 나를 책임져라. 그 아이는 누구를 닮았나요? 그러니까 이런 내면 세계가 아버님을 닮았나요? 아버님을 닮은 거예요? 아버님을 닮았어요. 지금 어머니는 고개를 종자들이.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자, 근데 이제 지금 서로 기질이 되게 다르잖아요. 첫째, 둘째는 어머니를 닮았습니까? 내면 세계나 이런 정신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말이 잘 통해요. 말이 잘 통하고, 셋째는 아버님을 닮으셨고. 그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맞는 거죠? 지금 그 상황인 거죠? 아버님은 그러면은 그런 쪽 직업을 지금 갖고 계시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아버님은 그 기질을 갖고 태어났지만 아버님은 되게 사회에 이렇게 좀 정규적인 좀 뭐 사업을 하신다든지 뭐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 아버님은 본인 안에 그런 내가 좀 이런 전통적인 프레임 말고 내가 있는데 그거를 마이크 한번 아버님한테 주시고, 그걸 언제 아셨습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하는 것 쪽으로 했었던 것 같고요. 대학교 가서 뭐 데모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면서 이게 여태까지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게 다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고,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근데 그걸로 결국 일이 되진 않으신 거죠? 네. 그래도 그냥 남들이 보기에 좋은 직업을 택한 뭐 그런. 그러면 아버님 안에 그 무언가가 있다는 거를 느끼고 이게 있는데 그걸 지금도 느끼시는 거죠? 네. 그거를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나오려고 하면 조져버리고 그렇게 한 건가요? 많이 그랬어요. 좋습니다. 여기가 약간 이혼하기 전에 숙려 기간을 갖는 데가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드는데요. 뭐 이런 솔직한 거를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따님은 언뜻 봐도, 듣기에만 봐도 따님은 이제
그 오빠하고 다른 기질을 갖고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요, 그 예능이나 이런 쪽 세계에서는요, 스승이 있으면 제자가 죽거든요. 그래서 스승이 죽어야 제자가 살아요. 그리고 부모가 죽어야 자식이 살아요. 그래서 부모의 자아가 강한 집안에서는 그 아이들이 숨을 잘 못 쉬더라고요. 그러면 부모의 자아라는 게 뭐냐? 그건 부모의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명확한 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돼요. 그리고 부모가 내가 너무 힘들어 봤으니 니네는 안 힘들었으면 좋겠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힘들게 해서 니네한테 다 몰빵할 거야. 난 니네 잘 되는 거 보는 게 내 기쁨이야.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anyway,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런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기질이 강한 인간들은 부모가 죽거나 스승이 죽어야 잘 되더라고요, 그 터에서. 그러면 여기서 죽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뒤져라 하고는 다릅니다. 뒤져라는 이게 다이. 그거는 다이고, 그게 아니라 부모의 자아가 사라질수록 그 창조적 아이들의 공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제도권에서 공부를 한 번도 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공고도 나왔고 대학도 떨어졌고 전문대도 재수해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네 머리에는 똥이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21살에 자살을 시도했어요. 엄마가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렵게 음악대학을 들어갔는데 예고 나온 애들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난 공고 나왔는데. 걔네들 피아노 치다가 왔는데 저만 납땜하다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열등감이 엄청 폭발하더라고요. 멋지게 해병대를 간 게 아니라 도망가듯이 해병대로 숨은 거예요. 그래서 해병대에 갔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자를 사귀었어요. 22살 이쯤에. 걔는 교대 4학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대할 쯤에. 창호가,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엄마가 나 임용되면 바로 결혼했으면 좋겠대. 근데 엄마가 너 제대하면 뭐 할 거니?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전제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용하려고 했거든요. 여러분, 저 샵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1994년에는 남자가 미용을 하면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나 전문대라도 가서 쟤랑 얼추라도 맞춰야 되나 이러는데 전문대 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서 걔가 창호가 너 뭐 할 거냐? 엄마가 한번 보고 싶대. 그래서 제가 나 미용하려고 이랬어요. 그랬더니 걔가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창호가 넌 잘할 것 같으니까 해봐. 나를 낳은 엄마도 나에게 똥멍청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자기랑 결혼할 수도 있는 존재인데 그거를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를 믿어준다는 기억이었어요. 저는 결국 그 친구랑 이제 결혼하려고 했는데 이제 더 예쁜 애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 얼굴 기억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때의 느낌은 지금도 소름 돋게 기억나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거. 나 능력 없을 때. 나도 나를 안 믿는데. 저는 그게 사회와 부모가 하시면 좋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따님한테 미안하지만 제가 만약에 큰오빠라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너 진짜 네가 하고 싶으면 네가 해, 알바해서. 근데 오빠가 돈 버니까 반은 대줄게.
근데 반은 네가 해. 그리고 네가 알바해서 반 할 거 아니면 결국 네 거 안 되니까 하지 마. 근데 오빠가 요즘 병원에서 일해서 오빠도 힘들게 버는데 오빠가 반 대줄게. 근데 네 뼈에 힘 들어가려면, 너 레슨 받는 거 늦게 되려면 사실 네가 100% 해야 돼. 너 이제 성인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안 할 거면 너 무대에서 다 날라가. 근데 오빠가 마음이 너무 아파. 우리는 형제 자매잖아. 그러니까 오빠가 엄마 몰래 반 대줄게. 제가 오빠라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부모님이 아무리 도와줘도 네가 너를 안 도와주면 너 무대에서 다 날아간다니까. 이제 아이는 오빠랑 이미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노선을 달리해야 돼요. 그렇다면 최대한 아이를 도와주는 건 뭐냐? 관여하지 않는 거죠. 그게 딸을 가장 잘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라면 엄마, 아빠 아니면 이제 형님, 누나 뻘이니까 매형 100%는 돈 주지 마세요. 그러면 애 더 못 찾습니다. 서로 협상해서 네가 성인이니까 너 몇 프로 네가 벌어서 할래? 부모가 아무리 도와줘도 예술 안 되거든요. 예술은 자기가 자기를 도와줘야 돼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 아이의 인생에서 내가 손을 좀 뗄 수 있도록 스스로를 위한 기도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이도 잘 되고 엄마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자꾸 와서 우리 애들을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 피곤해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제가 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 어머니께서 딸한테 메시지 한번 하시고 오늘 콘서트 마치시죠. 수민아, 선생님이 네가 돈 벌어서 하래. 기다릴게. 저는 미래에 저당 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다. 20대에는 취업, 30대 초반부터 중반을 바라보는 지금까지는 결혼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현재는 여자친구 없습니다. 언젠가 할지 모르는 결혼 때문에 삶의 현재를 즐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 없는데요? 오늘 여기 오는 길에 날씨가 참 좋던데 뭔가 쓸쓸하기도 하더라고요. 현재를 만족하며 살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남성분 서른 몇 살 되신 거예요? 34살입니다. 34살.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혼자 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여자친구가 아직? 있고 싶었는데 없습니다. 예. 아, 그래요. 없어진 지는 얼마 됐어요, 여자친구가? 좀 오래됐어요. 한 3년? 2년, 3년? 3년. 되게 우리 남성분 호감적인 외모랑 느낌이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가리고 있어서. 그러면 눈을 가리고 밑으로 한번 내려봐봐요. 올려봐봐요. 밑에도 보게. 20대에는 막 취업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막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뭔가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항상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어느 정도의 돈은 미리 벌고 시작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뭔가 아끼고 예, 되게 그런 부분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조금 도움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됐던 거죠? 경제적 부분에서는 좀 독립적인 성향이라 그냥 저 혼자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컸었고. 부모님이 조금 그래도 도와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엄마 나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해야 될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네요? 네. 그러면 원하는 직장이나 원하는 취업을 했어요? 어때요? 그렇게 막 노력해서.
취업했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제 아, 거의 저도 한 7, 8년 정도 일을 한 상태인데 아, 미래에 아, 이제 할 결혼을 이제 아. 또 이제 목표를 잡았으니까 아, 이제 뭔가 뭐 집도 마련해야 되고 아, 차도 사실 아. 최근에 이제 계약을 했는데 어, 그냥 작은 차 사도 되거든요. 어. 근데 이제 막 4인 가족의 그 모습이 담긴 큰 차를 여자친구가 없는데? 아, 여자친구가 없는데 4인 가족의 그 느낌을 고려해가지고 조금 큰 차로 샀어요? 제가 작은 차를 사고 싶어도 이제 어. 막 주변에서 다 그런 어. 말을 하니까 아, 이게 운명이다. 운명까지 갔어요, 그게? 근데 이제 제 수준에서 좀 벗어나니까 아, 좀 그래요? 힘들더라고요. 뭐 하셨어요, 계약? 아니, 그 차 종을 얘기하면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지금 상황이라는 게 그래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소렌토 뭐 아, 소렌토 신형? 소땡토에 왜 여자친구가 없는지 알겠어요, 지금. 소땡토에서 좋은 친구고 견실한데 좀 소땡토는 좀 그런데 그래, 좋아. 그것도 4인 가족 생각하면서 이제 결혼도 생각하고 아이 낳는 것도 생각하니까 조금 좀 안전하고 튼튼한 차로 4인용으로 가자. 짐도 넉넉하게 싣고 이렇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고 또 미래를 준비하고 이런 건 언제부터 좀 시작된 것 같아요? 학생 때? 아니면은 취업 준비하면서부터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30대가 그러니까 취업을 한 이후부터가 되게 심해졌던 것 같아요. 취업하고. 가정을 꾸린다라는 그 큰 목표를 먼저 잡고 어찌 보면 제 삶이 거기에 다 끼워 맞춰지다 보니까 뭔가 직업적으로나 뭐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막 이런 거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뭔가 더 크고 더 많고 그리고 타인과 자꾸 비교를 비교하게 되고. 하면서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도 저도 막 이런 마음을 먹잖아요. 김창욱 TV 이거 시작했으니까 이게 뭐 더 발전하고 더 뭔가를 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좋게 말하면 비전인데 다르게 말하면 어느 날 익숙해져 가지고 고맙지가 않은 거예요. 오늘 이 모임이. 그리고 내가 몸이 힘드니까 힘든데 또 이거 또 해야 되는구나. 그러다가 또 저쪽에 가서 죄책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나 스스로에 대한 죄책감, 자책감. 네가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고맙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너 그따구로 생각하면 돼?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또 하나는 너무 힘들다. 너무 다리가 아프다. 너무 기가 빠진다. 그러면서 난 할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만할까? 그러니까 막 이게 그 갱년기의 특징인 것 같은데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그 엄마들 그런 사람 있어요. 딸들한테. 엄마 친구처럼 생각해. 엄마는 친구 같은 엄마를 남기를 원하는 거야. 알지? 우리 딸? 그러다가 일주일 있다가 엄마가 네 친구야?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 새끼가 아주 그냥 엄마한테. 그러다가 또 제 강연 듣고 Are you okay? 그러니까 그게 막 제가 그렇게 돼요. 막 정신이 막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쪽으로 갔다가 막. 네. 근데 여러분들하고 그 어떤 그 얘기의 느낌이 딱 통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다시 이게 참 고마운 건데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웃을 수 있는 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해결책은 뭐 어떻게 갑자기 해결책이 나겠어요. 그냥 우리는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같이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이게 참 고맙고 이게 내 삶의 본질이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더라도 이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구나. 저는 우리 남성분이 이런 삶에 되게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같이 이렇게 서로 얘기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걸 원할 때가 있어요.
당연히 필요해요. 여자친구도 필요하고 결혼도 하고 싶고 집도 뭔가 그 여자친구가 조금 뭐 자기야 그럼 오빠는 뭐 집 있어? 라고 할 때 뭐 내 자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전세로 부모님 좀 도와주셔서 나 전세로 뭐 이 정도 집은 있어. 그런 것도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나 차도 뭐 외제차는 아니지만 나 쏘땡 또 나 있어. 근데 그러면 이제 결혼하면 또 뭐가 생길까요?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럼 또 막 아기 옷 사놓고 막 그리고 또 애가 태어났는데 또 이게 막 기르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계속 인생은 문제. 하나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10개의 문이 또 기다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계속 삶을 접근하면 사장만 되면 좋겠다.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 이거가 있는데 그것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이루어졌는데 뭐가 또 생겨요. 일도 생겨, 문제도 생겨, 뭐도 생겨, 막 계속 생겨. 요양원 들어가야 되는데 또 요양원 또 마음에 안 들고 또. 그러니까 계속 문제 해결하다 뒤져버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평생 계속 이렇게 살 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나이가 30, 40 넘으면 이제 더 지친단 말이에요. 진짜 급격히 지쳐요. 지금 근육에 돈 써야 돼요. 근육. 몸매를 위해서 운동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1차적인 거. 이게 체력이 있어야 돼. 체력이 있어야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체력이 있어가지고 뭐 노동일 하려고 체력 있는 게 아니라 체력이 있어야 우리 앞에 닥친 현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갖고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1번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역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우리가 있을 수 있어요. 내년이 되면 우리는 뭔가 새해 계획을 세워요. 난 올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나 이커머스 나 다른 사업 할 건데 나 뭐 이거 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뭐가 막 있어요. 그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저는 이 단어로 말할게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거는 종교적 문구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이때까지 해서 삶으로부터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세하려 보는 거예요. 열심히 또 노력하고 주변에서 도와줘서 내가 또 이런 직장을 들어왔네. 그때는 되게 그 직장 들어갈 수 있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한 직장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합격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막 회사에 기둥이 되겠습니다. 막 5년 지나면 기둥을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이 새끼들 또라이들 너무 많습니다. 팀장 또라이 새끼, 고객사 또라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하려 보고 새로 받고 싶은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진 거에 자족하라는 말이 아니라 받은 것을 세어보고 내가 새로 얻고 싶은 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좋은 균형점이 잡히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결혼을 꿈꾸려고 할 때 좋은 거잖아요. 결혼하고 뭐 가족끼리 그런 모임도 좋아. 그러면 이때까지 여기가 내가 받은 게 뭐가 있나를 세어보자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자 이거죠. 이거는 완전히 인생 꿀팁이 될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집에 가서 마스크 밖에다가 매직으로 기념으로 써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새로 받고 싶은 걸 생각해라.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왜냐하면 계속 새로 받고 새로운 것만 얻으려고 하면 그 새 것이 이미 내가 받은 것이 되어서 익숙해지면 인간은 여기에서 더 이상 이 삶을 씹지 않고 그 다음 삶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뱀하고 악어처럼 사는 거예요. 뱀하고 악어는 음식을 씹지 않거든요. 뱀은 통째로 삼켜버리고 악어는 크면 몇 번 찢어서 아니면 통째로 그냥 삶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삶은 좀 씹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그걸 묵상이라고 하고 종교계에서는 소가 이제 되새김질하듯이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지? 누가 고마운 걸 해줬지? 나는 얼마나 애썼지? 그것을 씹으면서 새로 원하는 걸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꼭 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삶은 오직 지금 여기에만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남성분이 지금 직장 내가 원하는 곳에 잘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을 생각해. 결혼은 지금이에요? 나중이에요? 나중이죠? 나중 거기죠? 근데 나중 거기로 남성분이 결혼해서 갔어요. 그러면 그 나중 거기는 다시 뭐가 돼요? 지금? 다시 설명할게요. 아, 진짜 너무 대성하고 같다, 진짜. 자, 여기는 시간과 공간으로 봤을 때 지금 여기죠. 장소는 지금, 여기예요. 시간대로는 지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금방 이거 끝나요. 그러면 이 콘서트 끝나고 여러분이 어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여기에서 봤을 때 나중 거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식당에 가면 그 식당은 다시 뭐가 돼요? 지금? 그러니까 세상은 오직 지금 여기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언가에 속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삶을 토스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의 몸은 이 원자와 전자의 회전, 양자역학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그걸 쉽게 말하면 습관이에요. 자전과 공전 궤도가 있어요. 이걸 되게 쉽게 말하면 습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습관대로 살 때 편안함을 느껴요. 근데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편안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익숙함 그리고 또는 길들여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방식, 그러니까 내가 삶을 도는 그 방식대로만 돌아야 우리는 여기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사는 삶을 자꾸 토스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가면 또 삶을 또 토스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씹는 맛이 없어. 그냥 삶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러니 조금씩, 근데 그거를 전에 살아온 삶을 갑자기 터부시하면 안 돼요. 이거를 고치려면 일단 그 삶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렇게 살아온 삶을. 그리고 조금씩만 바꾸는 거예요. 한 5%만. 지금 여기를 살아보는 거예요. 그 지금 여기를 사는 거를 지금 한번 이걸로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차라고 생각할게요. 커피나 녹차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커피를 마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 커피만 마시면 돼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만약에 커피면 커피는 이건 물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없는데 커피는 이렇게 여러분 마셔보면 알지만 쑥 들어가면 향이 호흡으로 함께 해서 쑥 이렇게 올라와요. 그때 그거를 그냥 만나고 있으면 돼요. 그게 향이든 혀의 느낌이든 요게 지금 여기에서 삶을 좀 온전하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해요? 미친놈. 뒤져라 씨.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지 않아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커피를 통해 뭘 마신 거예요? 생각을 마신 거예요. 커피를 마시면서 고민을 했으면 우리는 커피를 마신 게 아니에요. 커피를 만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를 마신 거예요? 고민을 마신 거예요. 뭘 통해서요? 커피를 통해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습관화된 게 꽤 많아요.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셔보고 산책을 할 때는 뭐만 해보면 좋아요? 산책을 할 때는 걷기만 해보면 좋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한다고요, 이렇게. 아니면 계속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핸드폰 보다가 전봇대에 쳐박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하나를 하는 경우가 점점 없어져 가요. 몸은 여기 있지만 계속 생각은 어디로 토스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우리가 똑똑하고 시간을 아낀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리고 어디하고 계속 접속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되게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고요한 시간이 오는 것을 되게 불편해해요. 그러니까 누가 떠들어야 편안해. 그 유튜브를 틀어놓든, 에? 아니면 텔레비를 틀어놓든, 음악을 틀어놓든. 그러니까 고요함이 되게 불안하거든요. 요런 거 나중에 이거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있는데 언젠가 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요런 강연회 말고 같이 그런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여러분 돈 있어요? 돈 없어요? 있어? 그걸 꼭 한번 소개해주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게 너무 심해서 30대 초반에 몸은 여기 있는데 자꾸 정신이 어디 가 있네. 근데 제 경우는 그게 왜 그랬냐면 어려서 지금 여기가 아버지가 막 분란을 일으키면서 너무 힘드니까 빨리 내가 살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으로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습관이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지금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쪽 땅이, 이 시간과 이 공간이. 근데 그렇게 해서 노력해서 더 나은 공간으로 왔는데 그럼 여기서 이렇게 엉덩이 붙이고 살지를 못하고 여기보다 또 더 괜찮은 곳, 여기보다 더 안전하고 괜찮은 곳으로 또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또 계속 그렇게 토스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의 삶에 무언가를 이루잖아요. 그럼 어떤 불안함이 찾아오는 줄 아세요? 죽을 수 있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럼 내가 이때까지 노력한 건 뭐야? 나는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러다가 죽는 거야? 너무 억울해. 그러니까 우리 남성분이 되게 심플한 질문을 했지만 사실 되게 심오한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고 관계 맺어야 좋겠냐. 한 번에 이야기될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1번 그 훈련을 해보라고 하고 싶어요. 커피 좋아하세요? 녹차 좋아하세요? 뭐 좋아해요? 맛있는 커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셔라. 그걸 한번 훈련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자꾸 다른 걸 생각하네. 그리고 커피를 마실 때는 커피만 마시다 보면 호흡이 이렇게 좀 떨어져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좋은 현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사실 되게 심오한 얘기거든요. 방금 저희가 한 얘기들. 에? 시간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 사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저는 어쩌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들어보고 질문해보고 서로 대화해봐야 할 삶의 본질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제가 보기에는 대학으로 치면 전공 필수를 안 하고 교양 선택을 하다가 대학을 마치는 것 같아요. 자기 삶의 전공이, 인생의 전공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에는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리고는 교양 정도, 교양 선택 정도 되는 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쓰다가 삶이라는 그 자기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우리가 어린 나이에서부터 서로 대화하고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